누가 그러는데 유튜버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매일매일 유튜브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니까 사실 맞아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걸 계속 뭐 알려주니까 뭐 저도 이야기할 게 많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는 텀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너무나 빨라졌다. 변화가 어떻게 갈지 도저히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측 불가능은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번 시대에, 이 시대의 흐름이 2035년까지, 짧게는 2035년, 길게는 2050년까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2050년까지 정도만 가도 뭐 저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뭐 상관없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저는 어차피 그까지만 제가 누굴 가르치고 뭐 하고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20대 때부터 고민이라기보다 생각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제 스스로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기에는 또 그렇게 너무 심하게 너무 직설적으로 뭐 확신적으로 말하면 이상하니까 뭐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원래 다루려지 않으려다가 다루는 주제가 이제 금화교육인데, 왜냐면 뭐 이걸 안 다루면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 문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금융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이죠, 돈.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죠, 이 양반은. 이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가가 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정확한 자본주의 가치관, 한마디로 가을 금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겁니다. 나쁘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능력보다 인간을 바라볼 때 능력과 가치로 바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발전하니까 인간을 보는 가치에 선악이란 개념, 도덕관리란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특히 진보 쪽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은 남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도덕적 우월성이 너희들보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진보라는 개념, 리버럴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 폐해가 제일 많이 드러난 것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나 요즘에 미국의 사건 사고가 나는 주들, 그리고 유럽이죠. 유럽은 사실은 지금 거의 생각해보세요. 유럽 인구의 거의 10% 가까이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건너와 있어요, 지금. 특히 갑자기 들어오는데. 스웨덴 같은 데 더 많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건 세상 엉망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복지나 보편적인 인간주의 이런 거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일로 갔나? 이쪽으로 갔나? 그리고, 보수란 건 뭐냐? 보수는 음양의 개념에서 음에 가까운 거예요. 음은 뭐냐면 일단 있는 보수 말 그대로 지금 지키자. 잘 모르겠고 지키자. 왜냐하면 보수나 기득권층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대부분의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여러분도 안정 추구하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안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학생운동도 하고 진보주의를 했고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 밝혔지만 저희 때 70년대, 80년대, 저기 88학번인데 요때 저희 때가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임종석이 또 누구 북한 갔다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대협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NL, 주사파, PD, 민중민주주의. 저는 주사파는 싫어했거든요. 북한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딴 거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자꾸 민족으로 나누냐고, 민족으로 나누고 많이 싸우니까. 그리고 왜 북한이냐고. 왜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PD가 소수였죠. PD 나중에는 다 괴멸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밑에 한 91학번부터 거의 사라졌어요. 가르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 가르쳤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었으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브라질처럼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사실 그런 게 제3세계 우리 롤 모델이었거든요. 제3세계처럼 만들자고 하는 게 이 생각해보면 안 하기 천만다행이었는데 우리가 정치에는 힘은 없었으니까. 자, 이 보수란 건 이런 겁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있는 가치관은 그대로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게 도덕성 윤리 개념이 진보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세상을 주도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도덕윤리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재벌도 나오는 이유 그거잖아요. 복지? 그냥, 도덕에서, 보수에서 말하는 복지 개념은 내가 가진 자가 100% 주는 거고, 진보에서 말하는 복지의 개념은 가진 자, 안 가진 자를 다 나누자. 통일하자. 대신에 이 배분을 누가 하느냐.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건방진 애들 많아요. 많잖아요, 사실. 민주당 쪽에 건방진 애들 많잖아요. 뭐 저는 정당 정치를 좋아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좋아하죠. 정당 정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정당 정치의 개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얼마만큼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냐. 트럼프가 제일 신봉하는 거는 돈이었거든요. 요즘 좀 바뀐 것 같더라고. 얼마 전에 신앙관념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 총 맞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던데, 원래 사람이 죽다가 태어나면 진짜 사람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때도 내려왔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가사 상태가 실제로 옵니다. 실제 가사 상태가 온 건 실제 죽었어야 됩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데드 사인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부활이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바뀝니다. 정신구조가. 그냥 죽는다라는 거 사람 겁을 내는데, 제 경험상 겁낼 건 아니에요.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짜릿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강력한 경험, 가장 즐거웠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딱 그 경험입니다. 그것을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즐거움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그냥 각설하고. 이제 트럼프가 비슷한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트럼프는 돈이거든요. 돈. 트럼프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돈, 금융이잖아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은 제가 이해하는 시대 정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레이트 원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해나간다. 한마디로 새로운 형태의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주는 독재주의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절대 아닙니다. 우주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뭐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문제 겪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질 때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얄타에다 뭐시 회담이고 그 2차 대전 끝나고 그네들이 다 나눴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장개석한테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조금이나 영토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 그 정도, 간청한 정도, 진짜 간청했었거든요. 그거 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었지만, 남북은 나눠져 버렸잖아요. 왜?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 열강들이 했을 때인 거잖아요. 김구 선생이 그거 막아보려고 북한 올라갔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걸 한 개인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열망이나 대한민국 구성원들 열망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그 결재권은 강대국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하고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침공한 러시아는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2년 전부터 제가 영상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러시아가 피해자가 결코 아니라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더 나쁜 놈이라고 우크라이나가 개인적으로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표현 안 했던 이유가 그냥 러시아의 자기 방어 전쟁 지금 미국이 이번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을 딱 하고 시작하냐면 우크라이나 판에서 벌어진 유럽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사실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럽의 지금 모토는 뭡니까? 러시아가 언제든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에서 3만 명 파견해가지고 러시아가 영토 확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러시아는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넘어갈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가장 근래 한 2, 300년만 보세요. 러시아가 유럽 침공한 적 있습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간 적 딱 한 번 있어요. 징기스칸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러시아가 밀리다 간 적 있어요. 1200년대 그때 징기스칸 때문에. 징기스칸 러시아까지 박살 다 내놔라니까. 도망 나갔어. 그 외에는요. 가장 큰 거 두 번 대볼까요? 러시아를 공격한 큰 거 두 번 대볼까요? 프랑스 원제를 갖고 있죠. 나폴레옹 러시아 공격했다가 러시아 들어갔다가 망했죠. 그래서 두 번째 독일 러시아하고 분명히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폴란드 침공한 그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뒤동 쳤잖아. 그 독일하고 러시아 전쟁만 아니었으면요. 진짜 독일하고 러시아 전쟁 안 하고 독일이 그냥 그 군사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영어보다 독어를 배워야 될 판이고 프랑스어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우리 독어 배워야 돼. 제2외국어로. 맞잖아요. 다 잡았으니까 실제로. 이태리가 남아있었겠지 그때. 무슨 같은 나라였으니까. 자, 러시아는 서진을 할 생각이 원래 없는 나라예요. 저그 나라 땅 유지하기도 바빠요. 근데 나토는 항상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우크라이나 왜 침공했냐? 우크라이나 침공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 나토 가입하지 마라. 나토를 가입하는 순간 러시아는 완충지를 두기 원했단 말이면 위에 벨라루스 자기 편, 그 밑에 바로 우크라이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국경을 내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낫기를 원했고, 러시아도 오케이, 너 중립국 해라. 나토 가입하자면 중립국 해라. 그러면 우리 손 안 댈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킨 건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였죠. 지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동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정은 지금도 하지 않고. 어리석은 거죠. 세계 140위권의 최하위권의 국가 부패도를 갖고 있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 빼돌렸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젤렌스키 와이프는 미국에서 그 명품 쇼핑 수십만 불 사고 댕기고 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푸틴한다. 트럼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했냐.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인데 판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다고 규정을 딱 했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을 대리해서 했던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앞에 바이든 정권에서 계속 돈을 밀어주는데, 실제로 공적으로 들어간 건 250조, 그리고 비공적으로 들어간 거 포함해서 한 500조 되는데, 이자까지 쳐서 700조를 달라. 아니면은, 나 너가 갖고 거래 끊는다 하잖아요. 돌리도 이 700조 무조건 받아냅니다. 왜?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종전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이번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가서 말 잘하잖아요. 벤스 부통령 가가지고 민원에서 한 방 날리고, 국방부 장관 가서 말 잘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유럽 너 제대로 한 거 없잖아. 너그 새끼 똑바로 안 했잖아. 뭐, 자꾸 도덕적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가 뭐 하다가, 너가 나라도 망했잖아. 그 좌편향해서 너희 나라부터 바로 잡아. 그래서 너 빠져. 너 거나 잘해. 너가 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려면 방입 올려. 돈 내. 그러면 해줄게. 오케이. 안 해? 그럼 우리끼리 한다. 그러고 보세요. 바로 이틀 있다가 사우디에서 했죠. 그러다가 지난주 일요일날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푸틴 만나실 계획입니까? 프라블리 2월 안에 만날 거라고. 좀 분위기 돼가고 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푸틴 입장이 트럼프 입장이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 푸틴 떼주고, 그리고 여기도 전쟁 복구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도네츠크와의 동부전선은 사실은 전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러시아가 가져갔지만 여기는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 보셨지만 공장 다 파기되고 다 했잖아요. 이거 새로 재건해야 돼요. 러시아는 그럴 기술이나 돈이 없어요.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미국은 들어가면 돼요. 간단해요. 재건. 이쪽 재건. 우크라이나도 재건해야 돼요. 그 재건. 미국은 노다지로 가져올 게 많아요. 그냥 유럽이 들어갈 겁니까? 유럽은 거기 재건하러 들어갈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 급하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3만 명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이건 뭡니까? 실제로 3만 명 파병하느냐? 영국은 3만 명 파병할 군사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프랑스도 사실 없어요. 프랑스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돈 제일 작게 냈던 놈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지금도 떠버리잖아요. 왜 떠버립니까? 전통의 강국이니까 뭐 나중에 밥숟가락 하나 얹겠다. 옛날에 내 전에 그럼 했잖아. 종전협상 끝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뭐 할 때 내가 그때 3만 명 한다 했잖아. 3만 명 될게 대신 이거 뜯게 나가는 건 누굽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반강제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딱 하나 해놨죠. 까불지 마 한 게 뭡니까? 너 대선 안 했잖아. 하나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선 기간 1년이 지났으면 작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기간이니까 임시로 마샬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쟁을 대선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중이라고 선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작게라도 해서 정권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안 지키고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종전을 하고 나면 종전에도 휴전협상을 맺고 나면 대선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젤렌스키 지지율 4%도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젤렌스키 나 지금 50% 넘는다. 트럼프는 뭘 말한 겁니까? 너 임마 실제로 해보면 4%안 나와. 너 한마디로 너 대통령이 잘려. 까불지 마 이거거든요. 그거잖아요. 까불지 마. 너 4%밖에 안 나와. 까불지 마. 한마디로 너 잘리면 너는 이제 감옥 갈 준비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자는 친러든 친유럽이든 할 건데 지금 친유럽 지도자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다 나쁜 놈들이 다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들이라서.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안녕하세요, 영경님.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노다지입니다. 밀라지요, 나할 거 많이 나잖아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저걸 국경선을 가져간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쟁 아닌데.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빨리 종전협상해야 그래서 서로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네 영토 가져가고 재건사업 우리 진출하자. 오케이? 그리고 국회
러시아하고 이제 빨리 종전을 해야 저걸 하거든요. 저 독일하고 여기에 천연가스 열어줄 거잖아요. 천천히 해. 그래야 우리가 팔아먹지 그동안.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토는 막 으르렁으르렁 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속으로 뒤에 계산하고 있잖아. 그 계산 제일 먼저 빨리 때리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야, 이 판 끝났다. 이거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판이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젓가락 빨리 올리기. 젓가락 올리기. 딱 뻔한 겁니다. 그게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래요. 젓가락 올리기.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파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종전 협상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파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들어보면. 다 끝나면 종전 후에 우리는 파견해서 러시아가 동진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병하는 겁니다. 종전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전 결사 반대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주판 두드려 봤단 말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 막아봐야 우리가 볼 거 없고 그러면 종전 이대로 진행된다. 오케이 좋아 진행돼. 근데 잘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 들어가겠다? 전후 복구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건 올려야 된다. 왜? 사실 스웨덴하고 핀란드 요번에 이 혼란의 와중에 나토 가입했거든요. 핀란드 나토 가입했단 말입니다. 핀란드 나토 가입했기 때문에 핀란드가 사실은 러시아하고 이거 핀란드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이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사실 이렇게 어딥니까? 그 러시아하고 국경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가입하면 별 신경 안 써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쪽이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이쪽이. 왜 강대국들이 직접 육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독일한테 뒤통수 맞았죠. 프랑스한테 당했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를 가는 거죠. 그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 지금 몇 천만 명이 죽었어. 몇 천만 명이. 러시아는 2천만 명인가. 공식적으로 2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2천만 명이. 말이 2천만 명이지. 그 수각을 그 양쪽이 다 갈아놨잖아요. 독일이 러시아 침공 안 했으면 그 전력을 가지고 영국을, 유럽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저 같으면 영국은 침공 안 합니다. 왜 감놔두면 되지 뭐. 고립시키면 되냐는 유럽하고 잘라버리면 끝인데. 사색에서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히틀러 같았으면 영국 침공 안 한다. 대신에 나 영국 침공 안 하고 그 앞에 아일랜드 잡아먹을 거다. 왜? 아일랜드 딱 잡아먹고 북해 유전까지 쫙 이렇게 쫙 올라가 꺼가지고 요까지만 딱 하겠다. 완전 막아버린다고. 영국 완전 막아버리고 이쪽 북해 올라가면 되지. 핀란드 유럽이 핀란드로 딱 둘러싸버리면 영국은 완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못 나가는데 진짜 섬나라가 되니까 아일랜드하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핀란드하고 이렇게 딱 점령하고 다 막아버리고 유럽은 그냥 영국은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항복 안 하든지 못 삽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굳이 영국 섬을 배 타고 건너가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립시키면 되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좌우로. 아니 위는 그건데 북극인데 유럽만 딱 장악하면 돼. 전쟁을 영국하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다 말합니다. 바보더라고. 괜히 제가 히틀러가 물론 그런 게 천만다행이지만 히틀러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한 바람에. 자, 원하는 유럽이 러시아에 가져야 될 게 아니고 러시아가 유럽에 가지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사람도 웃기더라고요. 왜 러시아는 나쁜 놈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냥 뭐 러시아가 공산주의라서요. 민주주의라도 우리나라 거 제일 많이 뺏어간 거는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별로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각해요.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다루어서 거기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도 미국을 잘 활용하면 관계에서 개선이 되잖아요. 그죠?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면 또 중국과 또 이렇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요. 러시아 요번에 사실 아시아권에서 동북아권에서 중국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잡은 게 북한하고 혈면 관계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주고 또 자기도 많은 거 얻었고. 그러니까 유럽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본다면 러시아는 절대 지지 않는 게임.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러시아 장점이 그잖아요. 옛날에 독일도 버티는 러시아한테 절대 못 이겨서 모스크바 앞까지 갔다가 결국 퇴각했잖아요. 나폴레옹 늘어서 퇴각했잖아요. 러시아 버티기의 제왕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그 습격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데 러시아에. 근데 왜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 생각? 수비의 제왕 아닙니까? 수비의 제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종전협정 성공한 1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면 되고 2번 동부전선 잡은 거 자기들 거까지 그건 우리 거. 그리고 3번이 진짜 바라는 거죠.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서는가. 아니 뭐 그럼 중립국이라 우리는 상관없다. 왜? 전쟁 명분 2개는 확보했잖아요. 나토만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토 가입하고 자꾸 하면 우리 핵 쏴버린다. 우크라이나를 지도에 지워버리겠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돈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빨리 끝내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권 누가 들고 있습니까? 다 지금 미국이 들고 있어요. 자, 여기 올 사람, 자, 참여해라. 자, 보자. 서류 보자. 오케이. 넌 탈락, 넌 합격. 그거는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육에 있던 금융입니다. 금융. 그 금융의 힘을 금융이 꼴 돈이죠. 금융, 이 돈을 트럼프는 명확하게 읽은 겁니다. 여기서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 나토, 우크라이나 얼마 해갖고 우리가 뭘 하면 이득을 보고 뭘 하면 손해를 보니까 뭘 하겠다. 나토에 뭐 하면 딱 그거면 딱 간단한 겁니다. 수로 그거 딱 해가지고 돈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하려면 플랜 A, B, C 해가지고 1번 딱 때린다.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오케이. 3개 안에 나온다. 우리는 플랜 C까지만 가도 우리는 성공이다. 그럼 끝.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장사꾼들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고상한 이념을 넣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뭐 리버럴 자유주의 어쩌고 저쩌고 뭐 국가 개별적으로 국가는 독립해야 되고 뭐 누군 침해를 받으면 안 되고 물론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거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자는 그런 보편적 복지 원래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화교육 뭐냐 화로 금을 녹이는 시대인데 이걸 잘 넘겨야 되는데 어쨌든 화급금이 일어나는 시대 화로 금을 녹여내는 이 시대 이 시대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화급금 하는 건 뭡니까? 강력한 힘으로 금 기운을 녹여내고 없애니까 뭐 불로 한다 그래 전쟁이다도 있지만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힘으로 금을 마음대로 두드려 잡는다 이 말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마음대로 불이라고 하는 화급금 하는 형태로 두드려 잡는 것. 실제로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말이든 제도든 실제로 할 겁니다. 만약 그린란드 마음에 안 들면 그린란드 달라 했는데 덴마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전쟁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본을 침공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거 항상 웃겨요. 우리가 일본을 침공하면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리는 맨날 당했는데 당한 게 자랑입니까? 역사상 1000번 침략 당했는데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다 자랑입니까? 그게 하고 멍충이지. 능력 없으니까 그렇지. 안에서만 싸울 줄 알았지. 나가서 잘 싸웠잖아요. 사실은. 베트남과 잘 싸웠잖아요. 우리 전투민족이란 말입니다. 일본 한 번씩 침공해도 되죠. 왜 우리가 뭐 여차하면 그냥 저는 항상 일본에 바라는 땅이 있어요. 큐슈 반도. 큐슈 그거 점령하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 남한, 대마도, 큐슈, 오키나와까지 일자 라인 쫙 진짜 끊고 싶다니까요. 진짜 저는 전쟁은 벌여서라도 일본 본토는 침략 안 할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여기면 딱 끊고 그 시모노세키하고 본토에 있는 다리만 끊어버리면 돼요. 그거 딱 건너가라. 그리고 일본 사람들 너그 다 건너가라. 오키나와 자치종 줄게. 너 알아서 살아라. 어느 것을 알아서 살아라. 미국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 보내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 이주시키면 돼. 왜? 북한 사람들 지금 한국으로 이주시키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다 했고.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부터 하던 생각입니다. 사석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전쟁 일으키고 싶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지. 어차피 제가 대통령 팔자는 아니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단 한 번의 전쟁을 해야 된다면 북한이 아니다. 왜냐면 북한하고 손잡고 할래. 북한하고 손잡고 이래가지고 미국, 일본 침공하고, 일본 때리고, 일본과 전쟁을 벌이지만 우리는 본토 침략할 생각 없다. 요까지만 하겠다. 저는 필요하면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져올 이득이 있으면 가져와야죠. 왜 뭐 전쟁은 못할 거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저 사람도 역시 난 사람이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구나. 불필요한 도덕, 불필요한 윤리, 불필요한 이런 선함, 역시 역시 시대 상황을 잘 타고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보여주는 거, 러시아와 유럽을 딱, 우크라이나는 제게 그 가치도 없잖아요, 사실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크라이나 가치. 그 괜히 양쪽 덜 주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보면, 전쟁 났을 때 보면 키우 바로 앞에까지 진격했었거든요. 갔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뒤통수 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협상회가 마무리하려 했는데 영국의 어떤 놈이 급히 우크라이나가 가가지고 그 기록 있잖아요. 급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무슨 회담을 하고부터 이놈이 어떻게 들쑤셔놨는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보리스 총리가 그놈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그냥 유럽하고 미국이 갖고 놀리면 그냥 당한 겁니다. 지금, 나토, 유럽으로 대표되는 나토, 그리고 러시아, 이 두 개의 싸움인데 사실은 둘 다 싸우고 싶어 하는 생각은 없어요. 싸울 생각은 없지만 둘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형님, 따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꺼. 그리고 이제 이번에 했잖아요. 따꺼가. 자, 대신에 너 시체께 돈 내놔. 5% 내놔, 5%. 2% 갖고 안 돼. 그동안 실제로 너무 작게 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승만 때 된 거라서 방위비 정말 작게 내고 있거든요. 더 내. 그리고, 거기에다, 많이 깔아놨어요. 그런 동북아의 정세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는 여기까지 연결하려니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동북아 이런 겁니다.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도 미국이 전쟁 억지를 가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미국이 하겠다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가 한 2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은 유럽과 러시아를 동시에 다루는 기술은 바로 힘, 화급금한 강력한 힘, 쇠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러니까 화급금이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행위화학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에다가 불로 센 물에서 녹이면 금이 흐느러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흐느러내지기 때문에 화급금 하면 이 금이 금정수가 된다. 이상한 논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불에다가 금속을 재련하고 나면 도리어 딱딱해지잖아요. 그게 금입니다. 그게 금. 화급금 할 때, 금은 실제로 원석이잖아요. 원석. 광물질이잖아요. 그거를 재련하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고, 그 화급금을 한 후에 나온 금이 진짜 금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맞잖아요. 그때 나온 금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메탈입니다. 순도가 높은 메탈.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급금 하려면 뭐냐. 거기 안에서 불순물을 다 없애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화력, 바로 력이죠. 파워.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짜 맞잖아요. 트럼프가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게. 그 말이 진짜
말이 되는 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딱 밑에 물밑 작업 다 끝나고 뭐 사우디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는 종전 협상할 때 젤렌스키 부를 거거든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안 가도. 뭐 우리나라 뭐 될 때 우리도 갔었어요. 우리도 안 갔는데 못 갔지. 못 갔잖아. 그래서 못 가고 그냥 걔들이 대리로 나라를 다스릴 섭정할 사람 뽑았잖아요. 남한에 누구 이승만, 북한에 누구요? 김일성 둘이 뽑았잖아요. 원래는 임시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임시정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거 다 싹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네들이 미국하고 다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아야 대한민국 무슨 쓸데없는 하지만 임시정부 그래 알았어 그래 뭐 모르겠고 우리가 재원 군정 그대로 해. 임시정부 그래 알았어 끝 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안 불리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젤렌스키 불렀는데 안 오면요. 미국은 카드가 다 있어요. 다 계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고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종전협상 진짜 하루만 하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은 유럽 저 하나로 보세요. 러시아, 유럽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 더 갑니까? 자, 유럽 해결하고, 이제 남미 조금 손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개 있죠? 중동. 다 해결했고 나면, 자, 맨 마지막 손댈 거거든요. 그때 중국 손대, 중국. 중국 왜냐하면, 전체 손대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트럼프가 말했던 100일 안에 전 세계를 한 번 다 손보겠다고 하는 게 벌써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됐잖아요. 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될 겁니다. 왜? 미국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건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를 앞으로 하나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대충 어떤 업종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먹고 살기 편해질 거고 돈을 계속 잘 버실 겁니다.